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3월 5일 암호화폐 종합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가 러시아에 전략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금융 제재 및 암호화폐 거래 제한 등을 실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같은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G7 국가들과 유럽연합 EU가 제재 회피를 위한 러시아의 암호화폐 활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화상회의에서 독일 재무장관은 제재 대상 개인, 기업이 규제 밖 암호화폐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암호화폐 사용 시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겐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재 준수를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내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통신정보기술 미디어 감독청이 러시아 내 페이스북,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일 페이스북, 트위터 접속은 불가능해졌으며 페이스북 소유의 인스타그램만은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스위스가 러시아 국민이 소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내 러시아 관련 암호화폐 기업 자산도 동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암호화폐 자산 동결은 EU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추가적인 제재라는 게 미디어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위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자국 블록체인 사업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의 암호화폐 자산 동결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시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만약 누군가가 직접 프라이빗 키를 들고 있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거래소 등 암호화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서비스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자, 너무 러시아 관련된 제재 뉴스만 나오니까 또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전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러한 인사들이랑 관리들만 제재를 한다는 그 시점에서 점점 러시아인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도 러시아 관련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 존스 지수가 4일 현지 시간 러시아 기반 주식을 지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9일 시작 전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또 반대되는 그런 뉴스인데요. 러시아 집권 여당에서 암호화폐를 합법화 시킴으로 인해서 수백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인구의 약 12%가 암호화폐를 사용 또는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암호화폐 규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암호화폐 입법감독의원이 암호화폐 합법화가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러시아인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채굴이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해시파워가 전 세계에서 11%로 전 세계 3위의 해시파워 강국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킬 거라는 그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는 평범한 러시아인에게 암호화폐는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러시아인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인 전체에 대한 암호화폐 금지령은 평범한 러시아인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 개인 및 법인의 IP를 차단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러시아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법에 정확하게 모든 러시아인을 차단해라 하면 그렇게 차단할 것이지만 법에 명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너무 러시아인 전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은 조금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에 반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시민들을 저희는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모든 러시아인을 이렇게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런 것 또한 폭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전쟁을 한 그 나라 모든 국민을 몰아세워 버린다면 그것 또한 정당한 방법인가? 그것이 정의인가? 그것이 정말 민주주의인가? 한번 깊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카르다노 창시자 에이다죠.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안 한답니다. 찰스 호스킨스 카르다노 창시자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기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부금이 시민 복지에 사용될지 혹은 꼭두각시 정권에 의해 통제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쉽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암호화폐 특성을 고려할 때 침공으로 인해 월렛이 사라지거나 키를 분실했거나 키를 아는 사람이 죽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기부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